안녕하세요. AWS 딥레이서 리그 로드킬 팀의 발표를 맡은 안현입니다. 네, 저희가 먼저 설명할 목차로는 이제 PPO를 선택한 이유, 주요 보상 설계,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 이전 모델과 바뀐 점, 그리고 느낀 점 순서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SAC와 PPO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PPO를 선택한 이유는 어, 이제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이제 PPO와 SAC가 있는데 SAC는 탐색을 많이 해서 조금 더 정교한 정책을 학습할 수 있지만 학습 속도가 느리고 구조도 조금 더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PPO는 정책 업데이트가 안정적이고 구현 구조도 단순해서 튜닝하기가 좋았습니다. 딥레이서의 시뮬레이터와도 잘 맞았고 실제 실험에서도 PPO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PPO를 최종 선택했습니다. 먼저 리워드 펑션의 목적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리워드 펑션은 차량이 트랙을 이탈하지 않고 중심선을 잘 따라가면서 빠르고 안정적인 주행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특히 실제 환경에서는 센서 노이즈나 모터 지연, 차량 무게 등과 같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로직보다 최대한 단순하게 이러한 핵심 보상 로직을 설계했습니다. 네, 여기 인풋 파라미터는 다들 아시듯이 밑에 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선언해야 될 것들이고요. 이제 보상 설계 내용을 설명하면 첫 번째는 트랙 이탈 방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조건으로 all wheels on track 변수를 체크해서 차량이 트랙을 벗어나는 순간의 보상을 0.001로 거의 0에 가깝게 줍니다.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트랙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차량에게 강한 학습 압박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코드는 실제 주행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중심선 거리 보상입니다. 여기에는 가우시안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보상이 부드럽지만 빠르게 감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함수가 수학적 연속성과 정기분포의 개념을 활용해서 차량의 중심을 최대한 가깝게 따라오도록 유도하는데 단순히 설명하자면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마커를 설정해서 그 구간별로 어떤 임계값을 넣을 때마다 마커 1, 2, 3에 따라서 그 끊긴 값을 반환하는데 이 함수는 음, 그 차량이 차선 중심에 가까울수록 1, 중심에 멀어질수록 0에 가깝게 이 연속적인 그 종 모양 그래프 분포대로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음, 결과적으로 이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마커 주행의 단순한 선형 감소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결과적으로 주행이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우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속도와 조향 보상입니다. 우선 속도 보상은 주행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특히 직선 구간, 즉 조향각이 임계값보다 작고 속도가 임계값보다 빠르면 0.5의 보상을 추가로 보였고 속도가 너무 느릴 경우에는 0.8로 감점을 주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차량이 구간에 맞는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지그재그 방지를 위해 조향각에 대한 페널티도 설계했는데요. 조향각이 절대값이 15도를 넘는 경우 딥레이서 트랙 경험상 급회전으로 판단해 0.8을 곱해서 페널티를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이 불필요하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주행을 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률 기반 추가 보상입니다. 학습 중 180스텝마다 현재 진행률 기준 기준보다 빠르면 0.5의 추가 보상을 5.0의 추가 보상을 줬습니다. 이 설계를 통해 차량이 단순히 트랙 위에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빠르게 완주할 수 있는 경로를 학습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즉 안정성과 더불어 속도도 잡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자, 하이퍼 파라미터는 실험적으로 하나하나 조정해서 최적의 값을 찾았습니다. 배치 사이즈 64는 배치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불안정하고 너무 크면 학습이 느려져서 균형 잡힌 값으로 64를 선택하게 되었고 엔트로피는 기본 값으로 탐험과 안정성 사이 균형을 위해 기본 값을 설정했고 디스카운트 팩터도 기본 값으로 했습니다. 미래 보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값이라고 판단해서 기본으로 했고요.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 너무 크면 발산하고 작으면 느리게 학습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 조정한 값이 0.00025입니다. 그리고
네, 로스 펑션 이 휴버는 이상치에 강한 학습이 가능하다고 하고 여기 그 저희 학습 자료에도 나와 있었고요. 에폭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음, 6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학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리워드 펑션을 설계하면서 이전 모델과 비교하면서 보상함수를 수정했었는데 첫 번째로 이게 이전 모델의 함수입니다.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잘 동작하던 보상함수가 실제 차량에서는 헤딩 오차 문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차량의 헤딩은 센서 노이즈나 제어 지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선 구간에서 트랙 디렉션이 헤딩 사이에 불필요한 오차가 생기고 그로 인해 차량이 불필요한 감점을 피하려고 오히려 이상한 경로를 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딩 기반 보상을 제거하고 속도 보상 기준도 여기 어, 스티어링 각도와 스피드 요 숫자를 조정하고 조향 안정성 부분에서도 실차에서는 지그재그가 더 많이 일어나서 조향 임계값을 20도에서 15도로 줄여서 지그재그를 조금 더 억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뮬레이터에서 맞춘 보상보다는 실제 환경에 적합한 보상 구조로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희가 이 보상함수를 하고 파라미터 값 수정하면서 느꼈던 점이 시뮬레이터와 실제 환경은 매우 많이 다른 것을 느꼈고 보상함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경에 적절한 보상함수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강화학습은 시뮬레이터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